김코기의 영상툰. 어우, 저 여우 같은 기집애. 내가 훈남이 좋아한다고 말하니까 그때부터 제가 훈남이한테 꼬리쳤다니까. 완전 상여우야. 지가 꼬리쳐서 고백하게 해놓고 거절하는 건 또 무슨 심보야? 헐, 어쩐지 훈남이가 완전 뜬금없이 고백한다 했더니 제가 먼저 꼬신 거였어. 원래 착하게 생긴 애들이 진짜 불려시인 경우가 많더라고. 하여튼 김콕이 제 남미새인가 보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3년 내내 왕따였습니다. 너무 힘들어 결국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자퇴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 자퇴 직후엔 트라우마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갔고, 혹시나 학교 친구들 마주칠까 무서워 밖에 나갈 일 있으면 더운 여름에도 마스크 쓰고 후드티 입고 나갈 정도였습니다. 부모님께선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 결국 지역까지 옮겨 이사를 가게 되었죠. 그러다 다시 마음 잡고 공부해 19살에 검정고시 합격했고, 같은 연도에 수능 치러 4년제 대학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 대학 다닐 땐 혹시나 같은 중고 출신 친구들 마주칠까 두려워하며 지냈고,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이 무섭고 두려워 대학교 첫 OT도 MT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제게 먼저 손 내밀어준 친구들과 조금씩 가까워지며 점차 나아졌고, 알바를 하다 지금의 제 남편을 만나 트라우마를 거의 극복하고 밝은 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7년 연애 끝에 작년에 결혼을 했고, 현재는 매일매일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보, 내 친구 준호 알지? 준호가 곧 결혼한다고 우리한테 예비신부 소개시켜주고 싶다는데 이번 주 주말 괜찮아? 응, 당연히 괜찮지. 안 그래도 준호씨 작년부터 만나던 여친 있다더니 그분이랑 결혼하나 보네. 너무 잘됐다. 그렇게 남편 친구 커플과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날 전 잊고 있었던 끔찍한 과거의 기억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남편 절친 옆에 앉아있던 예비신부는 바로 저를 학창시절 내내 괴롭혔던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전 그 애를 보자마자 머리가 하얘지고 식은땀이 나 아무 말도 못했는데, 그 애는 당황하는 듯 싶더니 이내 뻔뻔하게 저한테 친한 척을 하더라고요. 어머, 너 코기 아니니? 대박!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자기 코기 씨를 알아? 응, 코기 내 중학교랑 고등학교 동창이야.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지? 아무튼 코기야,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다. 앞으로 이렇게 자주 만나자. 여보, 준호 여자친구가 여보 동창이라니 진짜 신기하네. 세상 참 좁다. 근데 아까부터 표정이 안 좋아 보이던데 혹시 무슨 일 있어? 그게 아까는 너무 당황하고 놀라서 말을 못했는데, 사실 그 애 학창시절에 날 괴롭혔던 주동자야. 뭐라고? 그걸 왜 이제야 말했어? 어쩐지 아까 그 친구 보고 나서부터 낯빛이 어둡더라니. 그럼 걔는 감히 뻔뻔하게 여보한테 아무렇지 않게 친한 척을 한 거야? 아니,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 친구가 파혼당했으면 좋겠고 저보다 더 힘들었으면 좋겠고, 마음 같아서는 진짜 머리채 잡고 다 뽑아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러려니 용기가 안 났고, 그렇게 하면 저도 똑같은 사람이 될까봐 무서웠죠. 남편은 당장 자기 친구에게 전화하려고 했지만 전 일단 그 애한테 제대로 된 사과가 받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준호 씨에게 전화해서 내 아내가 오랜만에 친구 만나 기쁘다며 번호를 물어봐달라 했다고 슬슬 구슬려서 번호를 알아냈고, 남편이 직접 그 애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저 그때 봤던 준호 친구인데요. 제 아내랑 같은 중고 출신이라고 반가운 척 하던데 그 시절의 이야기들 모두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내 친구한테 당신의 과거를 말하고 싶진 않네요. 대신 내 아내가 그동안 많이 힘들어했으니 진심으로 사과 한마디 정도는 합시다. 알겠어요. 코기 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사과할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애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김코기, 네가 그렇게 입이 싼 애인 거 여우짓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아무튼 미안하다.
근데 넌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쩜 그렇게 여우 같냐? 그래서 내가 널 싫어한 거야. 이제 와서 말하는 건데 내가 좋아하던 남자애가 너한테 빼빼로 데이날 고백한 거 짜증나서 네 없는 험담하고 다닌 거는 인정하지만 어쨌든 네가 여우짓을 하니 그 남자애가 너에게 그런 거 아니야. 아무튼 준호 씨한텐 약속대로 비밀로 하고 또 여우 같은 짓 할 생각 하지 마라. 전 그냥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싶었을 뿐인데 제가 그 애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란 건지 그 애는 자기가 잘못한 게 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한테도 문자 내용을 보여주니 엄청 황당해하며 차라리 직접 전화해서 사과 제대로 하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이번만큼은 하고 싶은 말 와다다 다 쏟아버리고 싶어서 뭐라고 말할지 종이에 한참을 끄적이다가 용기 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후에 그 애한테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뭐야 김코기? 왜 전화했어? 너가 보낸 문자 내용은 너무 나를 깔아내리며 약 올리는 것 같던데 그게 무슨 사과야. 난 너한테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싶어. 참, 이미 한 사과를 내가 왜 또 해야 해? 그리고 내가 예전에 왜 그랬는지 이유까지 곁들여서 미안하다고 말했잖아. 역시 들은 이야기 또 듣고 싶어 하는 게 딱 봐도 여우네. 넌 예전이랑 어쩜 그렇게 똑같냐? 네가 나한테 한 게 사과냐? 내가 괴롭힐만 해서 괴롭혔다는 게 무슨 사과야. 가스라이팅이지. 너가 한 게 너 눈에도 그리고 네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식의 사과를 들어도 인정한다면 그럼 그 문자 준호 씨한테도 다 보여드릴게. 내 학창시절 때 너랑 친한 친구도 아니었고 너한테 괴롭힘 당해서 힘들었는데 이런 문자까지 받았다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자 그럼. 그래, 그러시든가. 어디 한번 해봐 그럼. 전화 끊고 나니 속은 시원하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뭔가 얹힌 것 마냥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전화 끊고 남편한테도 있었던 일 다 말해줬더니 오히려 잘 됐다며 사실 그렇지 않아도 저녁에 준호씨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신경 쓸까봐 말 못하고 있었다고 아예 함께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남편 친구를 함께 만나러 갔는데요. 저 아직 무슨 내용인지는 아예 못 들었고 제 여자친구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들었어요. 말씀해주세요. 그게 준호씨 사실은요. 처음엔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나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국 학창시절 얘기와 최근에 있었던 일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준호씨가 완전 반대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기씨가 제 여자친구한테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죠? 전 아예 반대로 알고 있었어요. 네?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제 여친이 중학교 선생님인데 얼마 전에 자기 반에 왕따당한 친구가 자퇴 이야기를 꺼내서 자기도 그 학생 마음 이해가 간다고 자기도 학창시절에 왕따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코기씨랑 다 같이 만난 건데 그때 집에 가는 길에 코기씨가 왕따의 주동자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만나자고 한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고 코기씨도 같이 나온다길래 저한테 먼저 사과하고 얘기 꺼내려고 나왔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죠. 알고 보니 그 애는 제가 오히려 그 애를 왕따시켰다고 준호씨에게 말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준호씨는 저에게 거짓말이 아니냐며 몇 번이나 재차 확인했고 거짓말을 한 그 애나 그 애 말만 믿는 준호씨에게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예전에 절 괴롭히던 무리가 싸이월드 그룹 다이어리에 절 계속 초대해서 제 욕을 신명나게 써놨던 게 생각나서 혹시나 하고 들어갔더니 아직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록들이랑 그 애가 저한테 최근에 보냈던 문자 그리고 혹시 몰라서 녹음해놨던 통화 내용까지 준호씨에게 다 까발려 버렸습니다.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여친이 정말 그럴 사람이 아닌데. 아무튼 코기씨 오해한 거는 제가 미안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아기가 생겼거든요. 여친도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마 아기도 있고 결혼 준비에 지장 갈까봐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걸 거예요. 아, 네. 준호씨가 미안해 할 일은 아니고 저는 그저 걔한테 직접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일단 여자친구랑 한번 잘 말해볼게요.
그런데 코기씨, 이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오죽 불안했으면 저한테 이야기까지 지어내서 말했겠어요. 솔직히 너무 안쓰럽지 않아요? 야, 이 자식아! 안쓰러운 건 네 여친한테 3년 동안 괴롭힘 당한 내 아내지. 너 미쳤냐? 너 상처받을까봐 이걸 얘기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던 내 자신이 창피하다. 너 여친 제대로 사과하기 전까지는 앞으로 너도 볼 일 없을 거다. 알겠냐?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그날 준호씨가 말하는 뉘앙스가 저에게 전혀 미안한 것 같지 않고 자기 여친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결국 지금까지 참던 남편도 그날 준호씨에게 실망해 손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애한테는 사과 문자나 전화는 역시 오지 않았고 준호씨랑은 파혼은커녕 결혼해서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학폭 가해자가 현재 중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도 너무 모순이고 그것도 모자라 본인이 피해자라고 거짓말까지 치는 영악한 모습에 저도 더 이상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땡땡땡 교사의 과거를 폭로합니다. 학폭 가해자가 과연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을까요? 전 SNS로 그 애가 다니는 학교를 알아내 학교 게시판에 폭로글을 남겼습니다. 제 글은 여러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화제가 되었고 결국 그 친구는 학부모들의 시위와 동료 교사들의 눈총에 못 이겨 자진해서 그만뒀다고 들었네요. 그리고 그 일을 겪은 후에야 그 애한테 드디어 사과 문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코기야, 학창시절에 있었던 일은 정말 미안해. 나도 지금은 반성 많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게시판이든 커뮤니티든 사과 잘 받았다고 화해해서 잘 지내고 있다는 글 한 번만 남겨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너는 이제서야 사과 문자를 보내는구나. 결국 이것도 너가 진짜 반성해서가 아니라 너 이익을 위해서 보내는 거잖아. 처음부터 제대로 된 사과만 했어도 나도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 이미 너무 늦었으니 나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다시는 보지 말자. 그렇게 답장 보내고 그 번호는 아예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흐른 지금 남편을 통해 그의 소식을 또 듣게 되었는데요. 여보, 몇 년 전에 준호 걔 여보 괴롭혔던 학폭 가해자랑 그냥 결혼했었잖아. 오늘 친구들 만나서 소식 들었는데 둘이 결국 이혼했대. 학폭 가해자라는 거 알면서도 눈 감고 귀 막고 그냥 결혼하더니 역시나 끝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게, 그때 우리 얘기 듣고 조금 더 고민해보고 결정하지. 한편으로는 준호씨도 참 안타깝네. 아무튼 걔는 직장도 잃고 이혼까지 하다니 나도 이제야 속이 좀 시원하다. 나도 결국 걔랑 똑같은 인간인가 봐. 무슨 소리야, 여보. 그 애는 자기가 잘못한 죄값 이제라도 돌려받는 거지. 여보는 전혀 죄책감 같은 거 가질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여보는 앞으로 여보 행복만 생각하면서 살아. 알았지? 저도 사람인지라 사실 저 때문에 걔가 직장도 잃고 이혼까지 하게 된 것 같아 찝찝한 마음이었는데 제 편인 남편 덕분에 더 이상 그런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불행했던 학창시절 저는 완전히 잊고 앞으로 펼쳐질 행복만 생각하며 살아가려고요.